제 이름은 하루나 아야코, 24살. 전문대를 졸업한 후 루키 보육원에 취직해서 보육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양호해요. 존경하는 원장님 아래에서 다 같이 도우며 일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1살 어린 후배 마리에가 있는데 그녀도 전문대 보육학과 출신이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같이 밥을 먹거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에가 한잔하러 가자고 해서 술집으로 갔는데 아예쿠 선배 들었어요? 켄지 선배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어? 서운해요.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 미안해. 겨우 일주일 전 일이라서 아직 동창들밖에 몰라. 아예쿠 선배도 드디어 기혼자가 되는 건가요? 내 질문에 대답해 줄래? 프로포즈 받았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저한테 알려주는 게 싫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건너 들었어요. 건너. 그건 아니고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었거든. 축하할 일인데 뭐 어때요? 심지어 상대가 켄지 선배라니 스캔들 수준이잖아요? 시스템 개발학과에 다니던 학생 중에 제일 미남이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날 부른 거야? 그래서 어떤 로맨틱한 말로 프로포즈 받았어요? 내 말을 안 듣고 있군.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알려주세요.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받았어. 진부한 프로포즈네요?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저는 괜찮아요. 상대가 켄지 선배라면 오케이죠? 아니, 프로포즈 받은 건 네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 일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마리에는 이미 취한 것 같았어요. 생각을 그대로 말하길래 약간 질색하고 있는데. 결혼은 언제예요? 상견례도 할 거죠? 켄지 선배네 집은 유서 있는 명가라면서요? 마리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곤란해. 그렇게 떠보는 건 지양해주면 좋겠어. 아예쿠 선배 쪼잔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나도 프로포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앞으로 좀 정해지면 다시 말해줄게. 알겠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은 일단 마시자. 응? 좋겠다. 아야쿠 선배는 켄지 선배랑 사귀다니.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레몬사와 5잔 주문할게요. 그렇게 많이 마셔도 되겠어? 결국 마리에는 5잔도 넘게 마시고 해롱해롱 취해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때 마리에의 상태가 이상해서 위화감이 들었지만 딱히 신경 쓰진 않았죠. 그리고 몇 달 후 양쪽 집안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준비도 끝나서 당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던데 켄지가 왠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켄지 어서와. 저녁 다 됐어. 아니, 씻고 먹을게. 그럴 줄 알고 목욕물 받아놨어. 항상 고마워. 왜 그래? 뭔가 우울해 보여. 저기 아야코, 결혼식 직전에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랑 헤어져줘. 뭐? 뭐? 이게 무슨 말이지? 헤어지자고? 약혼을 파기하자는 거야? 충격적인 발언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켄지,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렇게 결혼을 기대했잖아.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이유를 말해줘. 부탁이야. 우리 후배였던 마리에랑 사귀고 있어. 뭐? 너랑 자주 같이 다니던 그 애 말이야. 말도 안 돼. 하필이면 마리에랑? 그 애가 지인한테 내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옛날 얘기를 즐겁게 나눈 게 다였어. 어쩌다 사귀게 된 거야? 메리지 블루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라고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최악이야. 널 유혹했다는 거지? 마리에와 외식하면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아, 골 때린다 진짜. 나랑 마리에가 사귀게 된 건 3달 전인데. 웃기고 있네. 넌 바람을 피운 거야. 알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미안. 이러려고 그때 날 부른 거였구나. 위자료는 네가 원하는 만큼 지불할게. 초대객과 식장에도 내가 설명할 거고.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건 엄연한 부정행위고 너만의 책임이 아니야. 마리에는 잘못이 없어. 내 마음이 약했던 거니까. 무슨 소리야? 미쳤어? 부탁이야. 마리에를 탓하지 말아줘. 쓰레기. 나는 널 믿었는데 지금까지 너랑 보낸 시간들을 돌려내. 충격받은 나는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기다려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비즈니스 호텔로 갔어요. 지금은 혼자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샤워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직후에 그 여자한테 라인이 왔어요. 아야쿠 선배 안녕하세요. 결혼식 준비는 끝났어요?
마리에, 잘도 나한테 라인을 보내는구나. 어라라, 화냈어요? 시침을 떼지 마. 켄지한테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들었어. 아, 결국 들켰구나. 네, 저랑 켄지 선배는 붉은 실로 이어졌어요. 마리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야? 그럼요. 아야코 선배의 소중한 사람을 제가 빼앗은 거잖아요. 끝에 이모지 붙이지 마. 놀리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려던 건 아니에요. 전 원래 이래요. 됐고, 그래서 무슨 볼일이야? 켄지 선배한테 트인 거죠? 방금 전화 왔어요. 아, 그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벌어진 기분은 어떤가요? 화나죠? 화나지? 켄지를 뺏은 이유는 뭐야? 저 사실 전문대에 입학했을 때부터 켄지 선배를 좋아했어요. 첫눈에 반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려고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아야코 선배한테 여자친구 자리를 빼앗겨서 엄청나게 분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로챈 거야? 그래요. 선배한테 어울리는 건 나밖에 없는걸? 어쩐지 그때 집요하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니. 들려달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으니까요. 이미 할 건 다 했다는 거구나. 그런 거죠. 태어난 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네가 켄지랑 결혼하지 그래? 감사합니다. 아야코 선배 착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주세요. 애초에 입적도 안 울렸으니까 걱정 마. 럭키, 그럼 신부가 될 수 있겠다. 너랑 할 말은 이제 없어. 잘 지내.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내던지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후배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것, 켄지에게 배신당한 것.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시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나중에 켄지와 마리에가 위자료를 송금했어요.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임신한 마리에는 근무하던 보육원을 퇴사한다고 하더군요. 켄지도 이것저것 변명하느라 고생인 것 같지만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짐을 아파트에서 옮기고 한동안 본가에 돌아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정말 루키 보육원을 그만둘 거니? 네. 전 약혼자랑 후배가 사는 동네에 있는 건 너무 괴로워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결혼식 때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에요. 사과하지 마렴. 아야코는 열심히 했어.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정말 신세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렴. 네. 아, 그래. 캐나다 밴쿠버에 가는 건 어떠니? 네? 내 조카가 캐나다인 남성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 아주 좋은 곳이라 하니 추천이야. 갑자기 해외에 가는 건 좀... 억지로 가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캐나다는 오페어 유학이 활발하다고 하니 아야코한테 딱 맞을 거야. 오페어 유학이면 현지 가정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돈을 받는 유학제도 맞죠?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캐나다의 도시는 자연에 둘러싸인 곳도 많으니 네 마음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나랑 루키 보육원 선생님들은 다들 아야코 편이야. 행복해질 수 있기를 계속 응원할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시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페어 유학이라 모아둔 돈도 있으니 긴 휴양 여행이라 생각하면 좋을지도. 떠오른 김에 바로 부모님께 상담하자 다녀오라고 말해주셨어요.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살아보기로 했어요. 약혼 파기로부터 약 1년 후 기업을 도우면서 준비를 마친 저는 밴쿠버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게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아유코는 일본에서 왔다고 했지? 네, 보육사였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줬죠. 대단한데 다음엔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지 않겠어? 에이, 영어나 프랑스어로는 어려워요. 일본어여도 괜찮아. 나 대화한용이야. 부끄러우니까 다음 기회에. 겸손하지 않아도 돼. 좀 더 자신감을 가져. 네. 밴쿠버에 살게 되고 3달 후 30대 초반의 캐나다인 여성 메리와 초등학생 아들이 지내는 가정에 홈스테이하게 되었어요. 어학학교를 다니며 보육사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메리 씨의 사촌이자 프랑스계 캐나다인 세드릭 메리시에 씨가 집에 놀러왔어요. 저녁을 함께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긴장돼. 밴쿠버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지? 괜찮으면 내가 안내해줄게. 아, 정말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아야쿠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34살은 아저씨도 아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좋은 카페나 관광지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맡겨줘. 밴쿠버에서 5년 정도 살았어. 잘 알거든. 와, 기대된다. 그럼 너랑 데이트하자. 네? 갑작스런 데이트 신청에 얼굴이 빨개져서 호스트 마더와 아이가 놀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 직설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 이후로 세드릭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갔어요. 만나는 빈도도 늘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원을 걷고 있는데 아야코, 널 좋아해. 네? 캐나다에서 사귀기 전에 고백하는 관심은 없지만 아야코는 일본인이니 일본의 문화에 따라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저기, 네가 괜찮다면 내 연인이 되어줘. 저기 아직 24살이라 세드릭 씨보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데. 연애는 나이가 상관없어. 아야코도 전에 그랬잖아. 그건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할 말이었는데.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맹세할게. 세드릭 씨, 이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세드릭 씨는 무려 변호사였어요. 퀘벡주 몬트리올 출신으로 밴쿠버에 온 뒤로는 연인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다. 호스트 모자도 축복해 주었고 저희 사이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1년 후. 도쿄는 대도시구나. 전철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세계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역 랭킹에 의하면 1위 신주쿠, 2위 시부야, 3위 이케부쿠로래요. 그거 다 도쿄에 있는 역이야? 대단하네. 세드릭 씨, 가고 싶은 곳 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랑 아사쿠사, 그리고 너무 많아. 캐나다로 넘어가고 딱 1년 후 비자가 끝남과 동시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세드릭 씨가 나도 갈래라고 해서 관광 겸 가족에게 그를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연상의 연인이 생긴 걸 알면 두 분 다 놀라시겠지. 둘이서 즐겁게 관광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야코 선배? 너 말이에요? 드디어 찾았다. 대체 어딜 갔던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지? 전 약혼자를 빼앗은 데다 임신까지 한 개념 없는 애한테? 새삼스럽게 과거를 들추다니 비겁해요. 뭐? 그 뒤로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 설마 용서할 줄 알았어? 으이, 너랑 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 원장 선생님이 유학을 추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이고, 그녀는 누구야? 이 사람은 같은 전문대에 다녔던 후배예요. 그렇군. 그녀가 아야코 선배, 옆에 있는 잘생긴 외국인은 누구예요? 흥분하지 마. My name is 마리에. 야, 세드릭 씨한테 접근하지 마. 세드릭 씨라고 하는군요. 멋진 이름이다. 아, 이런. 선배, 저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뭐? 세드릭은 내 연인이야.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마리에, 세드릭 씨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마. 내가 더 예쁘고 애기 있으니까 저한테 남친 주세요. 이게? 그만해. 나에게는 아야코라는 연인이 있어. 에? 아야코한테 들었어. 넌 그녀의 전 약혼자를 빼앗은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잠시만, 나 영어 모르는데. 나라는 연인이 있으니까 그만하래. 전 약혼자를 빼앗은 여자라면서? 라고. 사적인 얘기를 막 떠벌리지 마. 그치만 사실이잖아. 마리에, 너 켄지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애도 옆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건 키가 큰 세드릭 씨에게 쫄면서도 마리에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켄지 씨는 엄청나게 심각한 마마보이였어. 엄마가 하는 말은 뭐든지 듣고 엄마랑 같이 못 살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면서 울 정도로. 세상에. 결혼 후에는 강제로 같이 살게 됐어. 진짜 최악이야. 출산 후에는 육아랑 어머니까지 돌봐야 돼서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시집살이도 장난 아니야. 태어난 아이는 남자애였어. 후계자로 여기지만 나는 가족으로 취급도 안 해줘. 그랬구나.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왔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해. 그에게 어머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닥치고 따르기나 해라고 화내고. 내가 좋아하던 켄지 씨는 이제 없어.
아야코 선배한테서 빼앗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마리아의 근황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켄지의 본성을 몰랐으니까요. 외면이 번드르르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마마보이였을 줄이야. 마리아는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2년 전과 달리 너덜너덜한 모습이었죠. 남이 보면 불쌍해 보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약혼을 파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아들을 빼앗겨서 앉지도 못해. 더는 못 참겠어서 집을 나온 거야. 그리고 우연히 아야코 선배를 만난 거고. 왜 세드릭 씨를 내놓으란 듯이 말한 거야? 당연한 걸 뭘 물어? 내가 이렇게 심한 꼴을 당했는데 선배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 못해.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지만 네 행동은 정상이 아니야. 시끄러워. 켄지 같은 쓰레기놈을 나한테 떠넘기 주제. 무슨 소리야?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건 아야코 선배야. 마리에 진정하고. 책임져. 위험하다. 저도 모르게 굳어있는데 세드릭 씨가 앞을 가로막고 마리에를 내려다봤어요. 아야코에게 화풀이하는 건 잘못됐어. 뭐야? 너는 한번 남의 행복을 빼앗았어. 자업자득이지. 나는 아야코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낼 거야. 저리 비켜. 일본어는 아야 못하니까 네 말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아야코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건 알겠어. 영어 말고 일본어로 하라고. 미안 아야코. 그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일본어로 말해. 거기 비켜 라고 하네. 그렇구나. 그건 NO야. 선배, 그 남자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는데. 뭐라고? 세드릭 씨는 변호사야. 일본에 있는 동업자랑도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당연히 대화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하지만 그럴 수가. 계속 집요하게 굴면 세드릭 씨의 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겠어? 아니야. 나는 켄지 씨를 좋아해서 그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야. 솔직히 널 도와줄 수는 없어. 2년 전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으니까. 켄지와 그 어머니한테서 도망치고 싶다면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아이코 선배 진짜 싫어. 다들 불행해져버려. 도와줘서 고마워 세드릭 씨. 후일담. 지인을 통해 마리아는 켄지에게 발각되어 집에 끌려갔다고 들었어요. 이혼해주세요라고 빌었을 때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미 켄지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상태여서 도망 못 간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시댁 말을 들어라 라고 딱 잘라 거절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 뒤에도 심한 취급을 당하다가 겨우 이혼은 했지만 자랑이었던 미모를 순식간에 잃고 낡은 아파트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던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치만 짜증냈단 말이야. 아야코 선배만 즐거워 보이는 게 싫었단 말이야. 참고로 켄지는 마리아와 이혼한 후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와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날뛰었다가 이웃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어요. 켄지의 어머니도 범죄를 꼬드긴 용의로 조만간 전과자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저는 아야코 나랑 결혼해줘. 내 고향인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자. 네, 잘 부탁드려요. 죄다 거절당할 줄 알고 조마조마했어. 아니야, 정말 기뻐요. 몬트리올로 들어가면 법률사무소를 세울 거야. 아야코가 캐나다에서 보육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고마워 세드릭 씨. 다음에 아야코의 부모님께 다시 인사해야겠다. 분명 기뻐하실 거야. 행복해지자 아야코. 잠시 동안의 원거리 연애를 거쳐 저는 세드릭 씨와 결혼했어요. 입적과 동시에 몬트리올로 이사한 다음에 저희 사이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열심히 육아를 하면서 프랑스어와 보육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꿈꾸던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남을 질투하거나 행복을 빼앗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내려고 해요.